안녕하세요. 온라인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박성일이라고 하고요. 이제 부친께서 부산에 이제 가나안 보청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40년 정도 이제 보청기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아버님이 어머님이 같이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예전부터 봐왔었고, 이런 난청인을 대상으로 해서 보청기를 해줬을 때 그분들이 귀가 들리고 삶의 질이 달라지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제가 이제 한림대학교라는 어떤 석사 과정을 제가 밟게 되고 박사까지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남포동이랑 해운대 이제 특별히 부산 쪽에 박성일 청각재활센터라는 곳을 운영을 해서 보청기만 해서 좀 듣는 부분에 한계가 있는 부분을 청각재활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청력이 좀 더 회복이 되고 좀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요, 예전부터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난청이 뭔지, 귀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왜 안 들리는지, 그리고 보청기를 해야 되는 어떤 청력 상태는 어떤지, 언제부터 보청기를 해야 되는지, 한쪽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양쪽을 해야 되는지, 보청기 금액은 어떤 금액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보청기만 하면은 모든 부분이 다 해결이 되고 잘 들리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귀 구조가 어떤지, 왜 내가 이렇게 잘 안 들리게 되는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귀가 안 들리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끔 저희 센터에 오셔서,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나 이렇게 강의를 할 때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병원에 대학병원을 갔었는데도 내가 이렇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내가 왜 귀가 이렇게 안 들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귀가 왜 이렇게 안 들리는지, 보청기를 끄면 그러면 효과가 있는지, 그냥 무조건 귀가 안 들린다고 해서 보청기를 끼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그냥 툭툭 던지는 말로 했을 때는 사실은 장애가 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이제 정상 범위를 넘어서 귀가 안 들리는 부분으로 인해서 병원을 왔었고, 그분들의 심정으로는, 그 마음으로는 굉장히 상처를 받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우울증에다가 치매까지 되신 분들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물론 저도 모든 부분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천천히 알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도 이제 이런 유튜브를 시작을 함으로 해서 저도 이제 더 스터디를 하고 공부를 하고, 저도 발전하고, 귀가 안 들리신 분, 보호자, 당사자, 어떤 분이든지 이런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귀에 관련돼서 조금 더 상식적인 부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할 것은 당연히 귀의 구조적인 부분입니다. 귀가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귀에 소리가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소리가 전달이 되는지, 어떤 부분 때문에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말소리가 분별이 안 되는지, 아니면 소리 자체가 잘 안 들리는지, 아니면 귀가 아프다든지, 왜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안 들리는구나. 보청기를 꼈는데도 이런 어떤 울리는 증상이라든지 쇳소리라든지 발자국이라든지, 그리고 내 목소리가 울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귀 구조적인 부분을 이제 설명을 어느 정도 다 끝냈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귀가 안 들리는 청력 유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죠. 그러면은 어떤 청력 유형에 따라서 이제 보청기를 하셔야 되는지는, 보청기를 안 하고 청각 재활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보청기로 하기는 너무 늦었다, 그러면은 다른 수술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보청기를 이제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어떤 보청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청기를 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도 보청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발전을 했고요. 블루투스 보청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오픈형으로 인해서 소리가 울리는 증상,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하는 부분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청기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청기를 했을 때 과연
이 보청기를 통해서 내가 듣는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게 될지, 그리고 보청기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많은 도움이 될지, 귀에 어떤 부분이, 구조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고 상승이 되고 살아나는지, 회복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부분까지 듣는 게 정상인지,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잖아요. 귀가 나빠서 보청기를 했고, 그럼 보청기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내가 들어야지만 이게 맞는 건지, 그냥 무조건 크게 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정도 소리만 잘 들려도 만족하고 괜찮은 건지, 아니면 이보다 좀 더 잘 들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으로, 그냥 주관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어떤 그런 검사, 이런 어떤 그런 툴을 통해서, 어떤 그 설문지나 여러 가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보청기의 어떤 성능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보청기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소리는 들리지만 뭔가 변별이 도움이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청기는 기계이기 때문에 소리가 일정하게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더 이제 웨이도에 착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습도라든지 여러 가지 귀 안에 어떤 이물질이라든지, 그리고 날씨나 여러 가지 어떤 변수에 의해서 그 보청기 어떤 그 증폭 상태가 계속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보청기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잘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상하다고 하면은 센터를 통해서 점검을 받으시고 보청기를 조절을 받으시고 하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그냥 계속 6개월, 1년 정도 동안 센터에 가지 않으시고 듣는다. 그냥 크게 소리가 안 나진 않으니까 듣는다. 라는 그 자체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이제 이 보청기 상태가 적당한지, 괜찮은 건지, 정확하게 잘 내 청력 상태에 맞게끔 소리가 잘 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유튜브를 듣는 거나 들으신 분들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이라서 좀 어색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좀 도움 드리려고 하고 약속을 드리는 것은 일단 이렇게 시작된 부분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1년, 2년, 3년, 5년,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청각적인 정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발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보들을 얻고 최신의 어떤 정보들을 최대한 빨리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